하더라도 네.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막 그 수치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나온 게 아니고 늘 번복이 돼요. 늘 번복이 돼요. 그래서 허가사항에서는 무슨 용량이 얼마인데 그거 다 하면가지고는 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막 용량이 불려졌다가 뚫어졌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그 좋은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전부 설득을 하고 자기들 동의를 얻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가 그 자료를 좀 오늘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국가가 국민을 속일 수 있느냐. 물론 그 과정이 지금 난방공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우리 혁신도시가 들어설 때 꼭 그게 필요 조건이었다 하면 필요한 시설이었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이상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도 더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혁신도시를 핑계 삼아서 지금 와서 보니까 광주일로 전부 가져오지 전라남도 또 이렇게 시군지 전부 가져오지 그러면 지도상에 있는 전라남도 것을 우리가 다 가져와가지고 태운다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는 거죠. 전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 내용을 또 짚어놓고 보면은 강주시하고 나주 전라남도가 알게 모르게 다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이 사업을 완성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평화가 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주 하수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니까 처리하더라도 그 외부의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안 맞는 거다. 어떻게 해서 아니 혁신도시를 지어놓고 거기 와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원님도 뭐 우리보다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좀 분노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그 잘못을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은 분들이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그냥 책임 면 피하려고 그냥 다 이렇게 도장 찍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도망가버리고 남을 나라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아시겠지만 우리 강주시장도 시장 후보 때 공약이 있죠. 자, 공론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짜도 안 나왔는데 그냥 도장 찍어주고 승인해줘 버리면은 시민들은 황당하잖아요. 네. 그 자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니까. 선거 때 공약을 위해서 했던 것은 건축물 승인, 연료 사용 승인, 승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했던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승인을 해줘버리고 행정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무슨 기속력을 찾아잡고 뭐 기속행위 뭐 행정행위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무슨 기속력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행정이도 잘못해놓고 그것만 주장을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인사 진행 받고요. 이제 방금 이제 서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간담회 하는 취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각자가 좀 말씀하실 것도 좀 말씀하시고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간담회는 그 선거 전부터 계속 그 가동 승인을 내주지 말고 지역 국회의원
뭐 선거 후에 당선된 시장, 그다음에 시도의원, 그다음에 우리 범대위, 또 뭐 다른 또 일반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좀 연석 자리를 좀 같이 해서 이 가동 승인을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좀 연석회의를 통해서 좀 해결책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누누이 주장하고 시청 앞에서 남방구청 앞에서 호수공원에서 연속 집회를 통해서 밝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임식 전에 6월 28일자인가 그때 준공 승인을 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26일인가요? 이렇게 이제 계속 준공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강력하게 시청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근데 누구 하나 지금 저희들이 그 제안한 전체가 모여서 제주체들이 모여서 한번 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그랬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저희들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그쪽에서 뭐 이러저런 제안들을 하는데 지금 가동승인 내주고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타지역 쓰레기 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해서 타지역 쓰레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준공 승인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 재실시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본대위도 찬성을 해요. 그렇게 하자. 근데 거의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공론화위원회는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준공 승인 다 내려버려요. 그냥 한번 가동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뭐가 어떤 게 폐가 있는지, 어떤 피해 뭐 가스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저 쓰레기 연료를 갖다 뭐 30%를 줄여서 뭐 이렇게 해보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터무니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엊그저께는 신정훈 우리 민주당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간담회 비공식적인 그 위원장단 간담회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회의원님 이렇게 지금 자리가 됐고, 엊그저께 그 확대 2기 그 범대위 집행부를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20명, 한 20여 명 집행위원회를 한 50여 명 이렇게 좀 확대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어저께인가 이 앞주에 연석회의, 확대 연석회의 하고 어저께 첫 번째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 중앙당사 그 항의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지사 간담회, 그다음에 국회의원 간담회 이런 등등을 갖다 계속 지금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정의당과의 간담회, 뭐 재정당, 뭐 자유한국당까지도 가능하다면 다 만나서 이런 걸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오늘 국회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이 지역의 최고 정치 지도자시니까 나서셔서 지금 특히 우리랑 같은 사례로 내포 신도시는 양승조 도지사가 적극 나서서 지금 충남도의회, 그다음에 예산 홍성 시군과 이렇게 연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내포 그린 에너지라는 업체한테 주민들과 민원 해결하지 않으면은 속행하는 건축 허가 내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결론까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양승조 도지사는 자기 직을 걸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시키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역은 우리 지금 범대위와 지역 주민들만 정말 겨울날, 그다음에 지금 더위, 지금 40도가 넘는 이 더위에 아이들 보듬고 지금도 계속 지금 애치고 주장하고 애롭게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말 책임져야 될 행정 책임자나 지금 누구 하나 뭘 안 내놔요. 선거 때 잠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뭐 해결책을 찾겠다 해놓고 지금 7월 26일 한 달이 돼갑니다. 선거 끝나고. 근데 아무런 지금 뭐 없어요. 공론화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좀 오늘 좀 간곡하게 국회의원님한테 좀 적극 좀 나서셔서 그런 제주체 연석회의도 좀 저희들이 계속 주장한 좀 만들어서 좀 합의점 해결책들을 갖다가 좀 집중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9월달 국회
그 본회의 정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국회 앞에 가서 정말 이제 데모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뭐 청와대 필요하다면 청와대 앞에서도 또 가서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좀 국회의원님이 뭐 산자위에서 지금 농해 수위로 이렇게 뭐 상임위가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여기저기 좀 모색을 좀 해주십사. 근데 산자부에서 왜 거기 저 내포 신도시는 저 주민 민원 해결하고 알아 그래야 허가 내주겠다. 여기는 뭐 다 지었으니까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쓰레기 연료 태워서는 안 된다. 10만 도시는 뭐 2등 국민이니까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좀 그 산자부나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국회의원님이 우리 지역 좀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정확하게 문제 저는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 이제 많은 법안 발의도 하시고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 활발하게 국정 활동하시는 거 저희 다 알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명확하게 우리 지역의 최대 연합 이거 관련해서 좀 보다도 좀 적극적인 국회의원님의 활발한 산자부나 환경부를 상대로 한 정부를 상대로 한 그런 활동을 오늘 좀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저 말씀이 이 법사위에서 이제 본회의로 넘겨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이제 좀 막혀 있어요. 거기 이제 임상직 의원이라고 이제 산업부 장관 출신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좀 저도 발의될 때만 해도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뭐 그거 어쨌든 저도 법사위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국회 상임위가 안 돌아갔기 때문에 정책에 속한 것이고 새로 법사위도 구성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좀 쌓여있던 법안들이 처리가 될 겁니다. 당에서 나오신 거랑 상관없나요? 그 진행된 아 무소속인 거라고요? 그 전에 네 그거는 당에서 뭐 같이 하셨던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 개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네. 자기 지역 발생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법안으로는 없지만 동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444톤에서 나주시 쓰레기가 3%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희가 nim비로 그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영림비예요. 저희가 nim비가 아니고 저희 지역의 97%의 외부 쓰레기가 와서 태우는데 시민들만 그걸 싫다고 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 여기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이거를 막아줄 줄 알고 저희는 선거를 하고 저희는 원래 일상의 생활을 해야 되는 시민이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지역의 97%의 외부 쓰레기를 막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 때만 외치지 사실 지금 나주시에서도 저희를 도와서 같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하실 때 현실적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일단 인식이 우리가 없으시고 좀 그러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실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 고형 쓰레기 연료를 태우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뭐 빛바람동 옆에 그 SRF 발전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주 시민들이 그러면 그 강주권만 안 오면 SRF 발전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배 저희 집단은 지역, 안 저희 되고요. 지역. 네. 우리 쓰레기는 한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195억짜리 지금 성형 전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걸 가동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놨는데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화순법까지도 우리가 발생자지 처리 원칙에 의거해서 그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해서 우리 것들 못 타서 그러니까 화순법 우리 것 뭐 성형 비성형 쓰레기로 일반 그 폐기물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었을 때 하루 한 20여 톤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444톤이 하루 뗄 분량이기 때문에 한 22일 정도 못 타서 22일 간격으로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해서 우리 나주 하수 쓰레기는 처리를 하자. 뭐 이런 안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정말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전국의 모든 쓰레기 정책을 좀 쓰레기 연료 이 문제 관련해서 좀 해결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가 제일 최선 아니고 모든 전국의 모든 그 쓰레기 연료는 50만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사는 곳에서는 태워서는 안 된다. 이 정부 법이 만들어지고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매몰 처리하고 청정 에너지로 쓰고 이 쓰레기 처리는 그 원자력 발전 공론화위원회를 했듯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전국 그 공론화위원회를 저는 한번 하는 게 맞겠다고 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뭐 아까 또 제3의 방안으로 인수를 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 우리 쓰레기를 태우고 말든지 아니면 매몰 처리하고 LNG로 바꾸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해결책들을 찾는 공론화위원회를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시작하길 바라는 것. 제로 베이스 상태가 아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가동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계속 가동을 하기 위한 공론화를 하자는 얘기처럼 들리는 게, 우리가 만약에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해서 싫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LNG로 뗄 가능성이 있느냐, 그 전제가 전혀 없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아무리 하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더 좋은 조건을 걸겠다.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 공론화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가장 수비민주주의 방법인데 주민들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또 배타적이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오인되고 피해의식을 가졌다. 하지만 피해의식이라고 표현되기에는 지금 유해성이 정부에서조차도 유해하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 SRF를 허용하지 않겠다는데, 혁신도시 자체가 인구 밀집 지역이고 영유아가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이제 조성이 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굴뚝이 이렇게 계속 보이는데 엄마들이 서울에서 굳이 애들을 다 데려와서 굴뚝 앞에서 키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자꾸만 외부에서 볼 때 피해의식, 민비 이런 식으로 지금 갇혀있다 보니까 이거를 외부에 저희 소리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가 산업부랑 협의해서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 그 발전소 배출 가스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부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저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결과치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으니까 그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그 측정 방법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를 하자. 그 방법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보고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그때 결정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그러니까 난방공사는 자기들이 이 되게 시설을 잘 해놔서 LNG보다 더 깨끗하게 배출이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거에 신뢰를 잃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 기간 동안 오염 신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탄내가 엄청 심했고, 그러면은 시에서든 어디서든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라, 조사 좀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 했지만 뭐 아무 이상이 없다, 뭐 옆에서 쓰레기를 치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결과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시험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그런 거를 겪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고작 3개월 동안에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 444톤 22배를 태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재가동되는 거에 너무 불안한 거죠. 저희들이 그 어쨌든 이 사용승인단 이후에 그 산업부하고 한단 측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종료될 때까지는 가동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습해서 가동을 하거나 그런 용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 발전소를 태우려면 그 900도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잠깐 태우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시민들이 계속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가동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고 이제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제가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지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고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일단 한남이나 산업부 또 전남도 환경부 이 차원에서 논의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어진 발전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객관적인 결과치를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발전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출가스의 수준이 우리가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가동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허가가 됐으니까 일단 기준치 이내는 아니 그 사용 들어올 승인 거고. 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 기준치라는 거는 기준치의 설정 문제는 아니,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청와대 갔을 때도 그 발전소 담당자분이 얘기하셨던 게 네. 전 정권에서 이걸 만들어서 주거지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산업단지가 아니고 바로 옆에 주거지잖아요. 쉽게 혁신도시 중에서 주택가 인근에 있는 게 저희가 유일한 곳이고 그리고 실제로 거실에서 굴뚝이 보여요. 그리고 학교 창문을 열면 굴뚝이 보이고요. 그 위치가 너무 가깝다는 거죠. 기준치 이내가 아무리 뭐 50%를 더 강화시켜서 한다고 해도 다육신 0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의원님께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합의는 해놓고 지금 한난이 하고 있는 건 어떠냐면은 이렇게 뭐 정당히 어떤 특정한 결과치들을 전부 공개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LNG에서도 뭐 LNG 나오는 특정한 물질들을 기술적으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몇 가지 줄일 수 있겠죠. 지금 하는 거는 그 몇 가지 물질만 LNG보다 더 안전하게 나온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더 깨끗하다고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여론전으로 자꾸 뭐 호도하고 있어요. 여론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LNG보다 정말 다 안전할 정도로 너희가 수많은 물질들을 다 검사하고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걸 했을 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몇 가지 물질만 해서 착시 효과를 입힌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게 더 적게 나온다는 식으로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이제 기존의 검사치를 가지고 그 검사치 말씀하신 몇 가지 요소가 LNG보다 더 유의하지 않다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거야 이제 그 원론적인 플레이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앞으로 이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또 원래 절차가 없었는데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합의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합의를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절차대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발전소에 대해 가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수기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 건데 명칭 통합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환경부 자원전력과 재활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래 있던 그 RDF, RPF, TDF 그 폐고물류 같은 게 그 통합이 됐거든요. 명칭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언론 자료를 냈을 때 한난에서 우리 저 위원장님한테도 그 내용 증명을 했는데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다이옥신이나 그런 부분 환경 위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TDF가 폐타이입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뭐 없다고 저희들한테 반박하고 이렇게 뭐라고 했죠? 내용 증명이 뭐라고 했죠? 뭐 위원장님한테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2013년에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2008년 6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합의서가 체결이 됐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사업 초기 일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주민협의 등으로 통해 해결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그 과거에 그런 절차적인 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절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 그런 부분에 예. 서로 신뢰가 없고 예. 뭐 행정적인 부분이 됐건 하나는 대표적으로 절차를 취하는 부분이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발전소가 준공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시에도 왜 안 된다고 하시죠? 아니 잠시만. 아니, 잠깐만. 그때 아니, 당시에도 잠깐만. 결과를 보고 하자는 아니 거죠. 그때 당시에도요. 아니 그럼 저기 의원님이 잠시만요. 아니 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냐면은 왜 50만 도시에서는 떼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환경부가 지침을 만들고 저 허가하지 않겠다. 50만 저 7개 광역시 그다음에 안양, 성남, 수원을 비롯한 50만 이상 그 수도권에 13개 대도시 이 여기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연료 SRF 허용하지 않겠다. 요건에 대해서는 그 정부 지침, 정부 환경부가 만든 지침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지침이 모순적인 부분은 있어요. 네. 저도 지금 50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뭐 10만 도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쓰레기 SRF를 갖다가 떼서 이 발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규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다면은 왜 그런 지침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국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그 동료 의원들과 예? 이게 말이 되냐 이 환경부 이 법이 이거 바꾸자. 그래서 모든 인구이 10만이 됐든 5만이 됐든 3만이 됐든 인구 밀집 시설에서의 SRF 태우는 거는 법으로 규제를 하자. 이런 활동들을 저는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아까 발생지 처리 원칙 있잖아요. 자기가 낸 쓰레기 자기가 다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지금 3% 우리가 생산을 해내는데 그 배출을 하는데 나머지 97%를 외지 쓰레기를 갖다가 그게 정말로 100% 여과가 되고 100% 기술이 담보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정말 노벨 물리학상감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게 이렇게 확인이 되거나 뭐 이게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는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여기다 직접 대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광주 쓰레기를 여기로 가져오냐의 문제는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본질적으로 SRF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를 하려고 하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이 결과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라. 그 어떻게 우리 환경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발전소 가동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연구를 시험 가동 3개월 동안에 그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나주시나 이 모든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계량화하고 그 나온 가스들 냄새나 이런 것들 계량화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이옥신 한번 그 이렇게 검사하는데 2천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 가동 기간에 그런 거 지금 요 검사하고 조사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저는 가처분 금지 법원에다가 좀 제출을 하고 피해 사례들 자기들이 이런 검출한 것들 쭉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나주시가 아무것도.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이것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연관 관계들을 시가 그 제출한 요건에 대해서 이게 무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요 결정을 내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법원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조금 뒤로 가서요. 그 남학 신도시와 경북도 이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2002년에 집단 에너지 공급 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공모해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개별 난방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2012년에 경남도청 이전할 때 신도시도 거기도 지정을 받고 사업이라든가 경제성을 따졌는데 그때도 민간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개별 난방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정말로 시행정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저 차고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의원님. 저희는 정말로 그 부분이 말씀하신 그 50만 10만 부분은 국회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법안 발의가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주장대로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인 것이고. 손 여사님 말씀하시죠. 제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 환경 그 뭐라 그러죠?
송 의원님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과연 좀 추접스럽지만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적합하다고 나온다 그러면 쓰레기를 태우자고 하실 의사이신가요? 환경영향평가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근데 사실은 저기 그렇게 하기로 판단해서 지금 저기 뭐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주시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나주시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지금 있단 과거의 말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가 방법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한남, 산업부, 환경부, 전남도와 함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시면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결론을 한번 봐보자는 게 결과죠. 그러면 그 합의를 의원님이 한번 제시해서 그 합의에 도출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아직 근데 산업부랑 환경부랑 그 관계기관 간 회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 7월달쯤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빨리 진행을 하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 그 협의가 진행되고 나서 가동 여부를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면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가능하시면요 법률적 근거 검토를 해보니까 그 환경부에서 그 시행규칙 제2조에 들어있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 중에 고용연료 예산에 해당하는 원료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멍청이 동안 이 시행규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못 해오니까 수익이 맞냐 안 맞냐 그 얘는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접근하면 진행을 해왔던 사안이죠. 그 내용도 법안 속에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에서 보면 다육시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자기들도 이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세 가지를 내놓고요. 단점이라는 게 아니고 제일 걱정되는 게 대기 오염물질 해가지고 다이옥신 등 배출에 대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걸 좀 자료 얻었는데요. 충남도지사한테 질문을 했던 질문 서면지입니다. 지인분 통해서 좀 받아봤는데